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9,0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 9,063.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스피 3,000을 두고 박스피를 벗어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5,000과 7,000, 8,000을 지나 9,000이라는 숫자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수 숫자 하나로 시장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9,000 돌파는 단순한 주가 상승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과거의 박스피 이미지를 벗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평가 시장, 외국인 수급에 흔들리던 시장, 그런 오래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른 체급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번 랠리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왜 올랐느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누가 사고 있느냐입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의 성격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단기 매수로 오른 시장, 외국인의 글로벌 자금 배분으로 오른 시장,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장기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코스피 9,000 돌파를 단순한 단기 과열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습니다. 첫째,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스토리. 둘째, 밸류업 정책과 주주환원 확대라는 제도 변화. 셋째, 국민연금이라는 장기 자금의 방향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에서 단순한 기관 투자자가 아닙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장기 자금 중 하나입니다. 하루하루 시장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자금이 아닙니다. 단기 수익만 노리는 자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변화는 단순한 매수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를 장기 투자 대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5.9%포인트 변화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처럼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에게 비중 1%포인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특정 종목 몇 개를 더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에 장기 자금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도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수급 기반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꾸준히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결국 한국 주식을 줄이고 해외로 나간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매도는 국내 증시 수급 부담으로 자주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다시 높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국민연금이 코스피를 무조건 밀어 올린다는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부양 기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 시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한국 주식의 위치를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한국 증시가 단순히 싸기만 한 시장을 넘어섰다는 신호,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할 만한 시장이 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 9,000 돌파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 자체의 재평가도 있습니다. 과거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방산, 전력기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복잡한 지배구조, 부족한 주주환원, 낮은 배당, 낮은 자사주 소각 기대.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좋은 기업은 많지만 주주에게 친절하지 않은 시장.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한 번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과거에는 주주환원의 소극적인 기업도 큰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시장과 제도권이 기업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9,000은 이런 변화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축은 AI 반도체입니다. 한국 증시는 과거에도 반도체 사이클에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도체 랠리는 예전과 다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가격이 꺾이면 주가도 빠졌습니다. 전형적인 경기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HBM, 고성능 메모리, 전력 인프라,
서버 투자, 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부각됐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재평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 차세대 HBM 경쟁력 회복, 이 두 가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이제 한국 중시는 단순한 경기 민감 제조업 시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시장으로 다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한 시장을 오래 사주지 않습니다. 싸지만 바뀌지 않는 시장은 계속 싸게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면서 구조가 바뀌는 시장은 다릅니다. 기업 이익이 좋아집니다. 주주환원이 확대됩니다. 글로벌 산업 내 위치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장기 기관 자금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중시는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는 이 흐름에 현실적인 힘을 더합니다. 물론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좋은 시장도 과열되면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가 있다고 해서 코스피가 매일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 금리, 환율, 기업 실적, AI 반도체 기대감, 이 중 하나만 흔들려도 시장은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가 9,000을 넘었으니 지금이라도 무조건 사야 한다. 이런 접근은 위험합니다. 시장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뒤처질까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지수가 높아질수록 종목 간 차별화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주주환원 여력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기업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안에서도 더 넓게 봐야 합니다. HBM, 패키징, 장비, 소재, 전력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GPU만이 아닙니다. 고성능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전력 공급도 필요합니다. 냉각도 필요합니다. 네트워크와 서버도 필요합니다. 변압기도 필요합니다. 밸류체인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중요한 축입니다. 밸류업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업종 중 하나가 금융주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은 과거 저성장 업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안정적인 이익, 높은 배당,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가능성, 이런 부분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조선은 LNG선, 친환경 선박, 해양 플랜트, 군함 수주 등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산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9,000 랠리가 강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특정 한두 종목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금융, 조선, 방산, 전력기기,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코스피 9,000 돌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 중시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한국 중시는 반도체가 좋으면 올랐습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AI 인프라라는 구조적 성장축이 있습니다. 밸류업이라는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장기 자금도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이 시장을 사고 있는지, 왜 사고 있는지,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그 기대에 맞는 실적과 주주환원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코스피 9,000 시대는 한국 중시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 주식은 단순히 싸다는 말만으로 오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싸면서 좋아져야 합니다. 좋아지면서 주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자금이 머물 수 있는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상 첫 코스피 9,000 돌파. 이것은 단순한 지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국 중시가 오랫동안 갇혀있던 박스피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프레임을 벗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한국 중시의 숫자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체질도 정말 그 숫자에 맞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